안녕하세요. 리움의 성부식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상가주택 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가주택은 요즘에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할 시기가 되었어요. 요즘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시고 다시 짓기는 힘드니까 위에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라든가 방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 외에 주인집이 사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집들을 고치는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 보실 것은 춘천의 칠전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인데 한번 제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특징은 일단 상가주택의 2층에 있는 현장이고요. 원룸과 투룸을 합쳐서 하나의 가구로 만들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원룸과 투룸을 합쳤으니까 원룸 입구와 투룸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룸 입구를 과감히 없애고 화장실을 좀 확장해서 쓰는 요즘에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이 공간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부 허가를 받아서 그 콘크리트 벽을 철거를 한 뒤에 문을 да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은 우리 저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600에 1200짜리 타일도 쓰고 600에 600짜리 타일들을 대부분 써서 이제 트렌드인 이제 대형 타일 위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여기는 혼자 사는 가구이기 때문에 신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 밑에 하부 조명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산뜻하게 저희가 이제 밝혀주는 그 하부 조명을 넣고요. 그리고 이 중문 같은 경우는 이 비대칭 고시형이라고 여닫이 중문을 썼어요. 아주 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약간 아리송하지만 느낌을 줄 수 있는. 또 유리도 이 투명 유리가 아닌 약간 불투명 유리를 써서 보일 듯 안 보일 듯 아주 요즘에 아주 감성적인 도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문 비대칭 도어 같은 경우는 그 옆문도 같이 열려요. 그래서 물건을 나를 때나 이럴 때는 양문을 다 개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관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천장을 자세히 보시면 도배지 같은데 전등이 있고 점검구 같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2층 위에 있는 거기서 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혹시 몰라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써진다면 도배지도 다시 해야 되고 석고보드도 물에 젖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우리 PVC 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점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크게 공사를 하지 않아도 수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문 전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을 열리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딤석 같은 공간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타일을 비슷한 종류를 썼어요. 근데 요즘에 흔히 나오는 졸리컷 있습니다. 이제 졸리컷을 적용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이 졸리컷을 하게 되면 특히 이 모서리 부분, 그 다음에 중문 앞에 현관에서 중문으로 들어가는 모서리 부분이 제일 많이 깨집니다. 특히 너무 그 졸리컷을 하면 잘라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 요소도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코너비드는 없앴지만 졸리컷은 나중에 하자를 생각해서 좀 하지 않았다. 처음에만 이쁘고 나중에는 거의 한 50% 이상의 확률상 이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현관의 입구를 들어와 보시면 바로 왼쪽 부분에 보면 이 큰 이 벽면에 이 사각으로 직사각형으로 보이실 텐데 이게 대형 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이즈 말씀드리면 가로 1200에 세로 600인 타일을 써가지고 약간 그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인데 무광 계열이에요. 완전 유광은 아니고 그런 계열을 써서 특히 또 매질을 넣지 않아가지고 어디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신축 아파트 최신 트렌드인 아파트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타일을 설치해서 느낌이 큼지막하게 이 무게감도 있지만 되게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잖아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조명입니다. 조명.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대형 타일 위쪽으로 저희가 등박스를 설치했어요. 거의 등박스를 설치해서 이 간접등이 이 타일들을 하부 쪽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일을 더 빛이 나게, 우리 저희 메이크업 하잖아요. 저희가 화장을 하게 되면은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이 조명이 한층 타일을 더 빛이 나게 해줬고요. 이 좁은 공간이지만 이런 대형 타일과 조명을 써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메인 등을 설치를 하지 않고 간접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전구색도 있고 주백색도 있는데, 이제 전구색을 약간 배제하고 좀 넓어 보이는 효과로 약간 뭐 주백색 계열을 전등을 시공을 했고요. 거실 뒤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보이시나요? 이 위에는 타일이고 인방이, 그 다음에 9mm 문선을 사용해가지고 요즘에 트렌디한 깔끔하지만 문이다 라고 느끼면서도 약간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제품을 사용해서 진행했고요. 손잡이는 그레이 계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중문으로 들어와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원룸과 투룸을 합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환기형 작은 창과 그 다음에 그 상부장 밑에 조명을 넣어서 이 조명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했고, 그다음에 너무 또 장만 너무 다 크게 계속 설치가 돼 있으면 답답하니까 선반을 주어서 아니면 액세서리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컵이라든가 포인트를 주면서, 또 위에 이제 그 3인치 전등을 통해서 약간 이제 뭐 분산되는 이 COB 방식의 전구를 사용해가지고 의선을 쓴 것처럼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환기를 위해서 주방에 앞에 창호가 있습니다. 이 수전 위에 작은 창호가 있는데 이 타일 라인과 이 창호 라인을 딱 통일화시켰어요. 그래서 좀 약간 잘못 보면은 실수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래서 이제 그 라인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더 이렇게 좁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분리분리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 뭐 일체화된 것도 있고 공간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라인을 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석에도 저희가 이제 상부장을 설치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납 공간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냉장고 장을 보시면 냉장고보다 살짝 큽니다. 이거 잘못 설계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이 청소기를 두는 공간을 마련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그 우리 비스포크나 이런 사이즈보다는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뭐 수납장 대신에 뭐 편리하게 가전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싱크대 추가 설명을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이 선반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고 그 밑에 슬라이딩 콘센트가 있어요. 이 가전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이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하다 보면은 여기에 콘센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벽 쪽으로 보내기에는 벽에 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디자인을 해쳐가지고 요즘 트렌드인 슬라이딩 콘센트를 설치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딱 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우리 그 최신 우리 전자 제품을 통해서 편리성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집은 방이 3개가 있는데 안방과 그다음에 한 방은 드레스룸, 그다음에 작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혼자 사는 가구다 보니까 뭐 나중을 위해서지만 그래도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우리가 이제 어디 뭐 고급 주택이나 아니면은 이런 집에 딱 갔을 때 옷이 쫙 걸려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오픈형 드레스룸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있는 거는 약간 감추고 싶은 것들을 대해서 이제 거울 수납장을 이제 디자인 쪽 요소나 아니면 편리성 요소 넣고, 그리고 이런 공간이 가장 빠지기 쉽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조명이거든요. 이제 각 포인트마다 예를 들면 서랍장 위에 아까 말씀 COB 방식의 전등을 넣어서 인테리어 요소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의 포인트, 화장실 포켓도어입니다. 혼자 사다는 집이다 보니까 뭔가 화장실을 포켓도어 형태로 해도 뭐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하지만 또 똑같은 색깔로 밋밋하잖아요. 강력한 이 월럭 우드라고 해야 되나요? 월럭 계열의 포켓도어를 통해서 이 포인트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하부장만 보일러 온도 조절기 밑에 하부장을 설치해가지고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보면 이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 상부장 밑에 간접 조명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타일도 600에 600각짜리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 그다음에 바닥도 저희가 대형 타일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원래 900 때문에 저희가 300에 300각짜리 타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고객님은 약간 트렌디하게 600에 600각짜리를 사용해가지고 고급 호텔 화장실의 느낌을 주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조명 보이시죠? 우측 상부장 옆에 포인트 조명. 이 조명이 이 화장실을 살려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홍일점 같은 존재죠. 이 조명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런 포인트 조명도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다이 부분은, 여기 부분들은 크게 망가질 요소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졸리컷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느낌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느낌을 추구를 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졸리컷이 깨지거나 이러면 이런 데는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뭐 천연 대리석이라든가 아니면 인조 대리석 그 젠다이를 얹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안방 같은 경우는 화이트 분위기의 밝은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레이 톤을 줘서 완전 다른 공간에 온 느낌처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켓도 형태니까는 그 밑에 식기 부분이 나중에 썩거나 그럴 수 있어서 이 부분 앞에는 타일로 마감을 해서 나중에 좀 물이 닿더라도 썩지 않는 그런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거실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손님 오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요 타일 같은 경우는 600각 타일을 사용했고, 그 안방의 타일보다는 약간 화사한 아이보리 계열을 사용했고, 이 조명 거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지만 그래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면서 화사한 느낌과,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호텔 같은 화장실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상가주택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비포선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간을 다시 재창조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싶을 때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여가 생활을 하고 싶을 때 공간이 주는 힘이 크잖아요. 우리가 카페를 가고 아니면 좋은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집도 공간을 바꿔서 사용을 하면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도 이 좋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아니면 아파트 리모델링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